우리가 부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명제를 만들어 놓고 이 P를 뭐라고 불렀어요? P를 가정이라고 불렀고, 그쵸? Q는 뭐라고 불렀어? 결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가정과 결론을 서로 자리를 바꿔보면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이라고 불러요. 가정과 결론을 서로 자리를 바꾼 것을 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Q이면 P이다 해서 각각의 조건들을 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각각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과 결론을.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원래 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우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라고 아니 좀 더 쉽게 합시다.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여기서 가정이 뭐야? x 플러스 1이 가정이고 x제곱은 1이다가 결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의 역을 구하면 뭐예요? 이 명제의 역은?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거죠? 자, 원래 명제는 x가 1일 때 x제곱이 1이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참이란 말 참인데 역은 지금 어때요? 거짓이잖아요. 왜? x제곱이 1이라고 해서 무조건 x가 1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그리고 어떤 두 조건 PQ에 대해서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쵸? 근데 여기서는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데 여기서 대우를 구해보면 여기에서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x제곱이 1이다의 부정은 x제곱이 1이 아니다죠. 요거이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1이 아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왜? x제곱이 1이 안 되면 당연히 x도 1이 안 되겠지. x제곱이 1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실수가 되는 건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1이랑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거 안에는 x가 1이 아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요거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게 진리집합이고 아닌 모든 실수가 진리집합이니까 전체 모든 실수가 있으면 거기서 1이랑 마이너스 1을 빼고 나머지란 말이야. 근데 요거는 뭐예요? 진리집합이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얘는 1이랑 마이너스 1을 빼놨고 얘는 1만 빼놨으니까 누가 더 그 원소는 많아요? 얘가 더 많잖아. 그쵸? 당연히 부분집합 따져보면 요놈이 요놈한테 포함되어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대우는 참인 명제가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일지 거짓일지 몰라요. 알겠어?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보면 원래 명제가 참인데 여기 거짓이었으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실수 x에 대해서 x가 1이면 x 세제곱은 1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자, 이거 역을 구하면 뭐야? 자, 여기 전제 조건은 그대로 놔둬야 돼. 자, 실수 x에 대해서 x 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니까 역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x가 양수일 때라는 조건을 주어줬다면 그 앞에다가 양수라는 단서를 하나 더 붙여줬다면 역도 참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도 실수라는 조건을 붙여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역은. 어떤 명제를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고, 역은. 그러니까, 근데 대우는 어떠냐면 명제가 참이면 항상 참이에요. 그리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항상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우리가 두 줄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참이려면 어째야 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P가 Q 안에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의 역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Q이면 P이다인데 Q이면 P이다 같은 경우는 이 Q랑 P랑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두 집합이 서로 같으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것도 성립하겠지만 항상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Q가 P의 진리집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서 직접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우는 뭐예요?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죠. 그러니까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인 거고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인 건데 전체 집합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 안에 P랑 그 다음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 Q가 P를 포함하게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P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Q의 일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Q의 여집합은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제외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만이잖아.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얘랑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참이었을 때 이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대우는 항상 참이어야 되고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겠죠.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이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해주면 원래 명제의 참거짓도 대우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3단론법 한번 봐봅시다. 자, 3단론법은 이런 거야. 뭐냐면 우리 세움 학원에 다니면 수학을 잘한다. 물론 이제 잘한다라는 것 자체가 명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세움 학원을 다니면 수학을 잘한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인 명제야, 그것은. 자, 그러면 자, 도훈이는 세움 학원을 다녀. 그럼 어때요? 도훈이는 세움 학원을 다니고 세움 학원에 다니면 수학을 잘할 거니까 도훈이는 수학 잘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래.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보면 얘네들의 집합은 P고 얘들의 집합은 Q잖아요.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고 여기서는 Q가 R의 부분집합인 거잖아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P가 이렇게 있을 때 Q는 요거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R은 이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바깥쪽에 또 R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결국엔 어때요? P가 R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R의 부분집합이니까 결국에는 이 P 자체도 R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이면 R이다도 참이겠더라 이 말이죠.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 이게 여기서 결론과 여기서 가정이 똑같으면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렇게
이게 이제 3단론법이고, 그 뒤로 넘어가서 183쪽에 필수예제 9번 한번 봐봅시다. 필수예제 9번. 자,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크다가 참이래요. 이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이거를 가지고 x 더하기 y가 지금 3보다 큰데 x가 뭐보다 크든지 y가 뭐보다 크든지 이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거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나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그래서 이 명제는 대우를 한번 구해봐가지고 그 대우가 참인지 거진지를 알 수 있으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를 구해보는데 가정과 결론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거에서 이 이면에서 끊어서 앞에 거가 가정이고 뒤에 거가 결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각각 부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부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x가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예요? x가 a보다 어쩐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이고 y는 어쩐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요거이면 어쩐다? x 더하기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작다의 부정이니까. 자, 그래서 a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y는 또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게 x 더하기 y가 작거나 같다죠. 좋은 지적이야. 자,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x의 최대값은 a 그리고 y의 최대값은 1이잖아요. 그래서 x랑 y를 더하면 최대 얼마까지밖에 못 나와? a 더하기 1이 최대값이야.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요거랑 같으려면 이 a 플러스 1 자체가 3이 돼도 되고 3보다 작아도 되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3보다 작아도 돼요, 얘네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잘 이해됐어? 네. 그리고 그 밑에 10번 3단론법 봅시다.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 자, 우리가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런 거 고를 때에는 먼저 3단 논법과 그 다음에 대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참인 명제를 다 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무엇도 참이에요?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었으니까 요거의 대우를 구하면 Q이면 R이다도 참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P이면 Q이다가 참이었고 Q이면 R이다가 참이었으니까 P에서 Q로 또 그 Q가 R로 갔으니까 P이면 R이다도 참이죠. 그리고 뭐 이거랑 이거 가지고 3단론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대우를 구해도 되고 대우 구하면 not R이면 not P이다죠. 지금 여기서 써놓은 명제들이 다 참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P이면 R이 자,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not R이면 not P이다. 여기도 있죠? 그리고 not P이면 not R이다. 이건 알아요? 몰라요?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역을 취한 거니까.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는요. P이면 Q이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not Q이면 not P이다도 3이겠죠. 알겠어요? 요거에 대우니까.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다도 알아요? 몰라요? 이것은? 모르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는데 Q이면 R이다 해서 결론이 R이잖아요. 그 결론만 부정한 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결론만 부정한 것을 배우긴 했는데 지금은 뭐 빠져서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참인 것은 기억이랑 이은이랑 리을 이거 세 개 바뀌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184쪽의 필요충분 조건 넘어가 보세요. 아, 이제 여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명제가 있어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마름모가 평행사변형이 아니야. 맞잖아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에요. 그쵸? 이건 참이에요. 요거 역을 구하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맞아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모든 평행사변형 중에는 이제 마름모인 것도 있는데, 이게 뭐 항상 평행사변형이 다 마름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는 뭐 직사각형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직사각형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름모 전체 집합은 평행사변형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인 거잖아요, 이것은. 근데 그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역을 구했을 때 평행사변형 전체가 마름모 안에 포함되진 않으니까 이건 거짓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름모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기에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마름모 보고 너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하기에 충분해, 안 충분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다른 조건 없이 마름모 딱 그려놓고 이거 평행사변형이야 하면은 맞는 말인 거잖아. 충분하단 말이야. 근데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이걸 내가 그냥 마름모라고 부르고 싶어. 그럼 어째야 돼?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든지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든지 그쵸? 그런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 충분하다고 해서 다른 조건 필요 없이 충분히 지금도 마름모라고 마름모 보고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해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알겠어요?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부족하죠. 다른 조건들,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어떤 마름모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일단 평행사변형부터 돼야 마름모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근데 항상 잘 기억해.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내가 이거를 보고 문장을 보고 이거를 참인지 것인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안 돼서 이제 헷갈리는 거고 두 번째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걸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는지 어떤 걸 필요 조건이라고 했었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게 말이 어렵단 말이야.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에 충분하다고 해서 이 말 자체는 쉽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다른 조건들을 보면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두 조건 PQ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었을 때 P는 Q가 되기 위해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P 보고 Q라고 부르기에는 아무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참이 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너 한국인이야.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너야. 이러면 맞아, 틀려. 틀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처럼
아무 다른 조건 없이 P는 Q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거야. 그래서 화살표 주는 쪽에서 요거 주는 쪽 입장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받는 입장은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뭔가 P라고 부르려면 이 조건 자체도 필요하지만 다른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P는 Q라고 불러도 충분히 부를 수 있어. 여기서처럼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평행사 변형을 마름모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P이면 Q에다가 참을 때 P는 Q라고 하기에 충분하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Q는 P라고 부르기에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 조건 말고도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니까 필요 조건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고 화살표 주는 입장은 충분 조건, 받는 입장은 필요 조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장으로 딱 구분을 하려면 국어 진짜 잘해야 돼. 네? 다 말장난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간편하게 하려면 반드시 화살표로 나타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성립하는 쪽으로, 참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어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들마다. 그래서 화살표 주는 쪽이 충분 조건, 화살표 받는 쪽이 필요 조건.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실수 x에 대해서 아까 했던 건데, x가 1이면 x의 세제곱은 1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x가 1이면 당연히 x 세제곱도 1이죠. 근데 이거의 역은 뭐야? 같이 실수 x에 대해서 x 세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라는 게 역이잖아요. 그럼 역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야. 그러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면 지금 저렇게 P이면 Q이다라고 나타내봤을 때 지금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둘 다 참이 되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화살표가. 그렇기 때문에 P는 Q라고 부르기 위해 충분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다 왕복이 가능한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둘 다 성립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 둘이 붙여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서로 같을 때.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11번 한번 가보세요. 185쪽에. 11번 보시면,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해라. 자, 이것도 화살표 가지고 한번 해보면, X가 0보다 작은 것은 X 더하기 X 절대값이 0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X 더하기 X 절대값은 0이 돼요? X는 그냥 X일 거고, X 절대값은 뭐야? 마이너스 X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0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참이야. 그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올 수 있어? 왜 안 돼? 왜 돼? 왜, 씨.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하자고. 돼, 안 돼, 이거? 된다. 왜 손을 안 드네. 아무도 수업에 참여를 안 해. 이것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물론 x가 0보다 작을 때도 성립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죠. x가 0일 때도 성립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기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면 돌아오는 것도 됐겠지. 근데 여기서는 0보다 0, 등호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0보다 작은 것만 된다고 했으니까 돌아오는 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만 되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인 거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되려면 요거는 어째야 돼? X랑 Y가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이거 말고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X 절대값, Y 절대값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것도 X랑 Y가 둘 다 0인 경우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럼 진리집합이 서로 같네요. 그러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겠죠. 그럼 이거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다. 근데 여기서는 정삼각형이래요. 2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모든 2등변 삼각형이 다 정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정삼각형은 다 2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12번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까지 좀 봐보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라고 했어요. 자, 이게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이 not P가 화살표를 주는 입장이어야 되는가 받는 입장이어야 되는 거야? 받는 입장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not P랑 not Q랑 이렇게 써놓고 not Q에서 not P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바꿔서 not Q이면 not P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의 대우를 구하면 뭐야? 대우 면제를 구하면 P이면 Q이다가 3이다 이 말이죠. 그쵸?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여집합이 어떻게 부분집합이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고 Q의 여집합은 P에 포함돼요? 애초에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데 Q의 여집합이 P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둘이 교집합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P가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공집합은 아니겠죠. 왜냐면 일부분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P가 이 안에 있고 Q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으면 이 부분이 공집합일 수도 있겠지만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Q, P의 여집합에 포함된 원소들이니까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렸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P랑 Q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반대로 이 부분이 비어. 이 색칠한 부분이 빈다고. 그쵸? 이 P랑 요거랑 이 바깥쪽 색칠 안 한 부분이랑 합친 거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빈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옳은 거 3번 하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여기 443번 187쪽에 확인 체크 마지막에 나와 있는 443번을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Q랑 R이랑 이렇게 있으면 화살표 받는 쪽이 누가 돼야 된다고?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Q는 화살표를 받아야 돼, 줘야 돼? 아니, 응? 갑자기 헷갈려? Q는, 말이 R이야? 미안.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Q는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R이랑 P 있으면, R은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충분 조건이니까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R이면 P이다가 3이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R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집합 사이 포함관계가 P가 이렇게 있고 Q가 있으면 P이면 Q에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R이면 P에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R은 또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R이 이렇게 있을 때 P가 요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Q는 요거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P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 마이너스 2랑 1이 있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했어요. 얘가 P예요. 흰색이. 얘가 P고, 그 다음에 Q는 뭐라 그랬어요? A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근데 A보다 큰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이 흰색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A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R은 또 X는 B보다 크다인데 이게 지금 이 흰색이 P였잖아요. P 안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 B가. 여기 있으면. B보다 크다는데 이렇게 되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B는 반드시 3보다 큰 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어째야 돼요? 우선은 작아야 되죠.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같으면 돼야 안 돼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이거를 다 포함할 수 있어? 포함할 수 있죠? A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얘네들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B는 3보다 커야 되잖아요, 일단. 그쵸? 근데 등호가 성립해도 돼야 안 돼요? 성립해도 되죠? B가 3이 되더라도 3보다 큰 거고 이것도 3보다 큰 거니까 3보다 큰 것은 3보다 큰 거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쵸? 이제